고돌이 썰툰. 안녕하세요. 현직 여자 아이돌입니다. 알만한 사람은 알지만 탑스타급으로 유명한 것은 아닙니다. 요즘 정신적으로 극한까지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활동하는 것도 물론 힘들지만 제가 선택한 일이고 일 자체는 매우 재미있습니다만 저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저와 제 가족에 대한 악플과 성희롱입니다. 대부분 그렇듯이 저도 포털 사이트에 제 이름을 자주 쳐보고 각종 커뮤니티 같은 곳에서 이름을 쳐보곤 하는데 노래를 못한다, 연기를 못한다, 재미가 없다, 못생겼다, 허리가 짧다, 골반이 없다 이런 식의 욕은 이제 하도 많이 들어서 그러려니 합니다만 가슴에 비수가 박힌 듯 꽂히는 말이 있습니다. 가족을 같이 욕하는 악플들과 성희롱성 악플들입니다. 누가 나왔냐? 왜 저렇게 나왔냐? 팬티 보인다! 등등 입에는 담을 수 없는, 절대 앞에서는 한마디도 꺼내지 못할 말들이 익명성을 기대 아무렇지 않게 행해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게 생각해보려고 해도 한 번 악플을 보면 하루 종일 머릿속에서 지워지지가 않고 기분이 팍 가라앉는데 최근에는 우울증 약도 복용할 정도입니다. 제가 데뷔하기 전에는 그런 거 유명해지면 감당해야지, 그 정도야 이 정도 수준으로 생각했었는데 막상 제가 겪어보니 그게 또 쉽지만은 않네요. 취미생활을 하면서 풀 수 있을 정도도 아니고 왜 동료들이나 선배들이 기사나 댓글을 그렇게 보지 말라고 했는지 이해가 갈 정도로 스트레스를 받아요. 물론 저도 악플 중에 있는 선플, 즉 응원의 한마디, 칭찬의 한마디를 보려고 제 이름을 검색해서 찾아보는 것이지만 아무리 마음을 굳게 먹어도, 아무리 감당해내려고 해도 볼 때마다 글자 하나하나가 칼날같이 날카롭게 가슴을 찢는 것처럼 아파옵니다. 저도 누군가의 소중한 딸이며 누나이며 가족입니다. 제가 직업을 잘못 선택했나 현타가 오기도 하고 상당히 성격이 밝고 쾌활했는데 자꾸 그런 거에 익숙해지다 보니 집 밖에 나가기도 싫고 세상이 저를 싫어하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요. 자꾸 숨으려고 하더라고요. 대중에 비춰지지 않는 다른 직업을 찾아야 하나 진지하게 고민 중입니다. 악플을 다시는 분들께 한마디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아무렇지 않게 타자치는 10초가 누군가에게는 10번의 난도질입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한 번만 더 생각하고 댓글 달아주세요. 초등학교 6학년이 되는 여자인데요. 저희 가족이 미친 것 같습니다. 위로 오빠 한 명, 밑으로 동생 한 명이 있는데 저 혼자만 여자라 부모님도 저를 많이 챙겨주셨고 오빠랑 동생도 가끔은 저를 못살게 구는데 또 챙겨줄 때는 엄청 많이 챙겨줘요. 이번에 제가 초경을 하게 되었는데 집안에 여자가 유일하게 엄마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너무 당황스러워서 엄마한테 말을 했는데 엄마가 엄청 기뻐하시면서 가족들 다 불러앉혀서 제가 초경을 시작했다는 사실을 발표했어요. 아니, 이건 여자 자매들한테 말한 것도 아니고 무슨 초경 시작했다고 오빠나 동생한테 말하나요? 그러면서 막 축하한다고 하는데 오빠랑 동생도 막 놀리고, 물론 장난이겠지만 저는 너무너무 쪽팔린 거예요. 그러면서 빕스 가서 초경 파티 기념으로 외식을 하재요. 진심 너무 싫었지만 가족 외식이니 어쨌건 같이 가서 식사를 하는데 밥을 다 먹고 직원들 시켜서 케이크랑 폭죽까지 준비해서 가족들이 선물을 하나씩 주는데 엄마가 가족들한테 초경 선물 하나씩 준비하라고 했나봐요. 아빠는 파우치에 생리대, 오빠는 2만원, 동생은 필통 같은 거 준비해왔던데 물론 저도 이제 신체적으로 여자가 된 거니까 나쁘게 생각은 안 해요. 근데 이게 남자 형제들한테도 말해야 될 건 아니잖아요. 빕스 직원도 알 것 같아요. 하도 시끄럽게 축하해줘서. 너무너무 기분이 나쁜데 또 저를 생각해서 엄마도 진심으로 축하해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엄마가 할머니한테 이런 걸 못 받아서 그렇다고 너무 소중한 거라고 하면서 축하해준다고 하는데 거기다가 뭐라고 하기에는 좀, 물론 엄마 말 이해는 하지만 이렇게 성대하게 무슨 전쟁 승리한 축하 파티 마냥 하는 건 제가 너무 민망하더라고요. 진짜 쪽팔리네요. 요새 주위에서 유튜브 많이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시작해볼까 하고 이런저런 검색도 해보고 준비도 해봤는데 마침 좀 친하다면 친한 친구가 유튜브를 하고 있더라고요. 알아보니 구독자도 많고 되게 돈도 잘 버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저런 조언도 많이 받고 해서 고마운 마음에 요새 자주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야기하는 걸 들어보니 돈을 많이 버는 건 알고 있었지만 정말 엄청나게 많이 벌더라고요. 한편으로는 부럽더라고요. 같이 밥도 먹고 커피도 먹고 친분을 쌓아가고 있는데 뭔가 한편으로는 너무 자기 자랑이 심한 거예요. 이 친구가 돈을 많이 벌어서 차도 좋은 유명 수입차 끌고 다니고 차도 5대예요. 매일같이 명품 플렉스에 밥 먹는 것도 정말 저는 7,000원짜리도 손 벌벌 떨면서 먹는데 점심 한 끼에 7만원,
10만원짜리 먹는 게 참 인생 현타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자랑이란 자랑은 오지게 하는데, 물론 저도 얻어야 할 게 있으니 들어줬는데 듣자 하니까 너무 짜증이 나더라고요. 이 친구 명언이 몇 가지가 있는데, 돈 많으면 형이지 임마. 나랑 너랑은 인생 클래스가 달라. 클래스가. 내가 너희 부모님보다 많이 벌걸? 내가 얼마를 버는지 알면 너 나한테 말도 못 걸어. 듣는 순간 표정이 일그러졌는데, 참 이 친구가 알려준 것도 많고 해서 정말 온 마음을 담아서 참긴 참았는데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더라고요. 어디 같이 식당에 가서 밥을 먹으면 종업원이 자기 하인인 줄 알고 아주 아나무인에다가 뭐든지 돈으로 해결하려고 해요. 진짜 이 친구랑 다니면 저까지 뭔가 창피한 느낌이더라고요. 길거리에서 청소하시는 분들 무시하고, 돈 없는 친구들은 식사 같이 하거나 술을 같이 먹을 때 아주 인생 설교를 해요. 설교를. 네가 이래서 안 된다는 둥, 저래서 안 된다는 둥. 제가 이야기를 좀 꺼낼까 하다가도 아예 그냥 말도 못하게 해버리니까 이 정도면 손절해야 되는 게 맞겠죠? 학원에서 몇 달 정도 그냥 아는 사이로 연락하다가 서로 호감이 생겨서 썸을 좀 타고 있는 오빠가 있거든요. 저도 아무나 막 만나는 스타일은 아니라 그 사람 인성이 어떤지, 성품이 어떤지를 중요시 보고 외모나 키 같은 거는 부가적인 거라고 생각해서 말이 잘 통하는지가 가장 중요해요. 그 오빠랑 영화도 보고 밥도 먹고 집도 몇 번 데려다주고 데리러 오고 참 저를 많이 생각해준다는 느낌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썸을 한 달 정도 타고 사귄 지 3주 정도 되었는데요. 어제 엄청 충격적인 말을 하더라고요. 사귀기 전 썸 타고 있었을 때랑 사귀고 한 일주일 정도까지는 카톡을 정말 하루 종일 하고 학원 끝나면 밥도 먹고 했는데 3주차 딱 되니까 사람이 확 바뀌는 거예요. 그렇게 말투도 다정하고 욕도 안 하던 사람이 차가워지고 조금씩 욕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친구한테 들은 이야기인데 담배도 핀다고 그러더라고요. 저한테는 정말 철저하게 비밀로 했거든요. 생긴 것도 착하게 생겼고 저한테 워낙 잘해줬으니 저도 상상을 못했어요. 내가 뭐 잘못했나? 하면서 생각하고 있는데 친구가 카톡이 오더라고요. 야! 네 남친이랑 헤어짐? 아니 왜? 네 남친 어떤 여자랑 지금 손잡고 멀티방 가는데? 잘못 봤냐? 사진 거고. 사진을 보니 진짜 남친이더라고요. 손잡는 사진을 또 포착하니 부글부글 끓어서 너무 배신감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전화했죠. 야 어디야? 나 집 왜? 너 여자랑 있지? 뭔 소리야 끊어. 너 호돌 멀티방이잖아. 다 봤어. 너 나한테 이래도 되냐? 구질구질하네. 뭐? 구질구질? 거기 가만히 있어라. 간다. 이러고 온갖 열이 받은 채로 뛰어갔어요. 택시 타고 빠르게 가니 여자는 보냈는지 없고 지 혼자 입구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 여자랑 있는 거 다 봤다고 하면서 사진을 보여주니까 야, 뭐 만나다 보면 같이 만날 수도 있고 하지. 왜 이래 너? 뭐? 미쳤냐? 옛날엔 일부 다처 제도했는데 뭐. 밥이나 먹으러 가자. 너무 황당해서 아무 말도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지금 차단하고 집으로 와서 한참 울다가 너무 억울해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상태예요. 끝내는 건 맞는 것 같은데 어떻게 끝내야 할까요? 남친 부모님이 몇 년 전에 교통사고로 같이 돌아가셔서 지금 남친에게 재산이 모두 상속이 되었는데요. 저랑은 5년 정도 만났습니다. 남친은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얼마 전까지 정말 부모님이 하늘에서 지켜보신다며 착실하고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기를 노력하는 사람이었어요. 제가 어렴풋이 듣기로는 아파트, 현금, 건물까지 해서 20억 정도 상속을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솔직히 저희가 20대인데 엄청 큰 돈이니까 그걸 관리를 잘해야 하잖아요. 남친도 그걸 알고 있고 정말 허스로 돈 안 쓰고 써야 할 곳에만 돈 쓰고 그렇게 살아온 남친이었는데 한 3주 전부터 남친이 자꾸 늦잠 자는 일이 많아지고 약속 시간에 늦거나 기억을 못하는 일이 많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 일이 바쁜가 해서 유야무야 넘어갔는데 요새 은행 어플들 보면 알림 메시지로 출금된 금액, 입금된 금액 다 나오잖아요. 남친이 자고 있는 사이에 남친 폰에 알람이 와서 뭔가 해서 보니까 은행 어플이더라고요. 남친 폰은 비밀번호가 없어서 열어서 확인했죠. 알람을 눌러서 그동안의 내역을 보니까 별풍선을 구매했더라고요. 한 달 동안 약 1억 가까이. 참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혀서 도대체 누구한테 선물을 했나 보니까 요새 남친이 은연중에 저 사람 이쁘지 않나? 저 사람 피부 좋다. 이런 말들을 했던 게 기억나는데 딱 그 사람한테 별풍을 쐈더라고요.
진짜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혀서 남친을 바로 깨워서 물어봤더니 진짜 1억 가까이를 쓴 게 맞고 요새 부모님이 너무 보고 싶어서 공허하고 외로워서 밤에 어쩌다 보니 충동적으로 그렇게 한 것 같다고 하는데, 충동적으로 1억 가까이가 쓸 수가 있는 돈인가 싶고, 공허하고 외롭다는 말이 여자친구 입장에서 제가 그렇게 못해줬나 싶기도 하고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도박을 한 거 이상으로 저한테 배신감도 심했고요. 부모님 유산으로 별풍을 쏘다니요. 자기는 앞으로 안 할 자신이 있다는데 오래 만났고 결혼까지 앞둔 상황에서 남자친구의 일탈로 마음이 너무 흔들리네요. 결혼을 하면 요새 평생 가는 건 아니지만 저는 이혼하기는 정말 싫거든요. 이런 사람을 믿고 결혼을 해도 되나 싶네요.